이 영상을 하루 5분 듣는 것만으로도 잠재의식의 부와 성공의 에너지가 각인됩니다. 수천만 명의 잠재의식을 변화시킨 밥 프록터의 위대한 확언 시작하겠습니다. 자유.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해방시킬 힘이 있다. 스스로 벗어날 힘이 있다는 말은 겉으로 보이는 구속과 속박을 끝내거나 없앨 힘이 내면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당신 안에는 족쇄를 없앨 힘이 있다. 문제는 우리가 허용했을 때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 자유는 용기 사이에 있다. 돈이 성공을 창조하지 않지만 돈을 벌 자유는 성공으로 이어진다. 다수가 있어야 승리하는 건 아니다. 분개하고 지칠 줄 모르고 인간의 정신에 자유라는 작은 불길을 계속 일으키는 소수가 승리한다. 의식. 한 인간이 태도를 바꾸기만 해도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 세대에 이뤄진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긍정적인 행동을 하려면 긍정적인 시각을 키워야 한다. 의식한다는 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알리고 이해하고 그 존재에 무엇이 더해져 있는지 인식한다는 뜻이다. 태도. 우리의 태도는 하루 동안 함께하는 환경과 같다. 태도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한편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다짐했는지 드러낸다. 태도는 곧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주어진 조건보다는 삶을 향한 당신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보다는 그 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변화. 당신은 삶에서 바꾸고 싶은 건 뭐든지 바꿀 수 있다. 삶은 흥미진진한 모험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 앞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걸 얻고 싶다면 변화가 필요하다. 예전과 똑같은 행동으로는 삶을 개선할 수 없다. 결과와 변화의 상관관계에는 법칙이 존재한다. 행동에서 사소한 한 가지만 바꿔도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변화를 일으키고 삶을 책임지며 온 힘을 다해 살아갈 잠재력이 있다. 지금 행동하라. 오늘 삶을 바꿔라. 미래의 요행을 바라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행동하라. 노력하지 않으면서 기도가 닿길 바라는 건 허사다. 모든 문제는 정신적인 것이다. 문제는 문제 외부에 존재하지 않으며 광범위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거의 모두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의도적으로 느긋해져라. 당신의 문제를 남처럼 바라봐야 한다. 그 다음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라. 자기 문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때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다. 자기 운명은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운명을 쥔 건 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먼저 생각하라. 그 다음에는 생각을 구상과 계획으로 체계화하라. 그리고 계획을 현실로 바꿔라. 당신도 알게 되겠지만 모든 건 생각에서 시작한다. 행동.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는 대부분 긍정적 사고를 다루지만 안타깝게도 생각을 경험으로 바꾸는 방법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열반으로 가는 지도를 주면서 거기까지 가는 차량은 주지 않는 셈이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적어도 95%의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누려야 한다. 절반의 진실은 거짓보다 모호하다. 긍정적인 사고가 좋은 삶의 수단이라는 것이야말로 절반의 진실이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결과가 나오지도 목표를 실현할 수도 없다. 오히려 행동과 조화되지 않으니 좌절하기 쉽다. 긍정적인 사고의 힘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때 발휘된다. 사랑에 관한 생각은
사랑하는 것으로 성취된다. 기쁨에 관한 생각은 웃음으로 힘을 발휘한다. 행동이 없는 신념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모든 행동의 원형은 생각이다. 차분하게 사색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해라. 조용한 사색에서 훨씬 효과적인 행동이 나온다. 행동이야말로 지성의 진정한 척도다. 지금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오늘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달력을 넘기면서 새로운 날이나 달로 넘어가듯이 머릿속에서 삶을 그렇게 넘길 수 있다. 승리는 언젠가가 아니라 항상 하는 것이다. 어쩌다 한번 이기거나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게 아니라 늘 제대로 해야 한다. 승리는 습관이다. 안타깝지만 패배도 마찬가지다.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이 확실할 때는 목표를 수정하지 말고 행동 단계를 조정하라.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가? 묻지 말고 행동하라. 행동이 당신을 설명하고 정의한다. 자신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다. 그러면 믿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전한 곳으로 벗어나라. 자신감은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한다. 자신감을 얻고 싶으면 정보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떤 일을 5,000번 성공하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긴다. 예전에 해본 적이 없다는 건 모른다는 뜻이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의심이 샘솟는다. 자신감을 얻고 싶으면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현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면 시도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번 시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자신감을 키우는 기반은 안정감과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자기 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기 마련이다. 자기 외에는 점점 심각해지는 질병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신감을 얻기 어려워진다. 결국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삶의 안전망으로 만족하는 구렁텅이에 빠진다. 모험을 해보자. 그러면 자신감이 더 강해진다. 당신에게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 자신감이 없으면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패배한다. 자신감이 있으면 시작하기도 전에 승리할 것이다. 용기는 대부분 예전에 그 일을 해본 경험에서 나온다. 우리는 뭔가 경험할 때마다 발생하는 두려움을 외면할 때 힘과 용기, 자신감을 얻는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 창의성. 스스로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운이 좋다. 그리고 판단은 정확하다. 운이 좋은 이유는 많은 이가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이유는 실제로 당신이 창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름다운 진실이 존재한다. 사람은 모두 창의적이다.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연구해보자.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 소수의 엄선된 사람들이 창의적 잠재력을 키웠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그 잠재력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면 당장 시작하라. 누구나 더 충만한 삶을 추구한다. 내면에 더 위대하고 밝은 활력이 깃들고 주변의 제약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우리의 창의적 능력을 통해 이런 충만함과 활력을 누릴 수 있다.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다수보다 멀리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창의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가지 못한 곳에 도달한다. 하지만 창의성에는 항상 고난이 뒤따른다. 남들과 다르면 비난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면서 두 가지 선택에 맞닥뜨린다. 주류에 녹아들 수 있고 홀로 돋보일 수 있다. 돋보이려면 달라져야 한다. 달라지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만 가능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라. 내면의 조용하고 창의적인 목소리를 따르자. 창의성의 본질적 특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 길이 이어지는 곳에 가지 말고
길이 없는 곳을 가며 자취를 남겨라. 결정해야 움직인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신이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세상은 당신을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삶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결정이 두려운 이유는 실수가 두렵기 때문이다. 노트를 꺼내서 매일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 3가지 주제를 적어보자. 1. 지금 당신은 어디에 가고 있는가? 2.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 3. 그 격차를 줄이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한가?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이 꼭 해야 하는 결정을 대면할 수 있다. 크게 성공한 인물들을 수없이 연구한 결과 다들 빠르게 결정하고 결정을 바꿀 때는 천천히 변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내면의 힘은 결정에 따라 행동으로 바뀐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고 차선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며 최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문제 해결 단계를 끌어들이지 마라. 그랬다가는 해결책보다 문제에 굴복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진보하려면 그날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결정하고 너그럽게 말하며 선행을 베푸는 수밖에 없다. 방향.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100%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지적 능력과 관계없이 성공이 확실히 도움되는 특성은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내면의 동기를 갖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믿는다.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다루는 힘과 고유한 특징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방향 감각이 뛰어나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결국 그곳에 도착할 것도 안다. 이들은 내적인 자신감을 개발했고 행동으로 터놓고 드러내며 타인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신경 쓴다. 지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자체로 충분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는 목표와 끈기다. 효율성. 이 세상은 늘 실현하는 사람과 솔선수범하는 사람, 주어진 일을 마지막까지 해내는 사람을 간절히 원한다. 세상에서 보상하고 기약하는 건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냈느냐다. 많은 이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를 끝까지 해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지능이나 성격,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더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다.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이 인정받도록 만드는 법을 익혀야 한다. 생산자들이 삶의 기준을 세우고 거의 모든 보상을 가져간다. 생산자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능력을 키우며 99%의 사람들에게 한눈을 팔지 않는다. 노력.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 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앞으로 당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 변할 것이다. 다른 곳에 가거나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고 오늘과 똑같은 삶이 계속될 수도 있다. 다가오는 한 해를 가치 있게 보내자.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목표. 목표 설정은 삶의 본질이다. 외부의 칭찬이 아니라 내면의 보상을 위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면 더 나은 인간, 부모, 그리고 전문가가 된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활동해야 한다. 찾을 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할 것이다. 더 위대한 자아에 신경 쓰는 사람은 위대해지고 편협한 자아에 신경 쓰는 사람은 편협해진다. 평온한 시대에 창의력이 풍부한 결실을 맺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류에게는 자극이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목표를 세운 사람은 겨우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87%는 명확하게 정의한 삶의 방향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 가운데 3%만 목표를 글로 적는다. 그 3%는 실제로 높은 소득을 올리며 의미 있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아간다. 나는 1961년부터 목표를 적은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그 결과 그야말로 마법 같은 효과를 봤다. 목표 카드라는 아이디어가 유치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무척 효과적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카드에 적어서 가지고 다니자. 그 결과는 놀랍고도 기분 좋을 것이다. 습관. 하찮은 일 같은 건 없다. 하찮은 자세만 존재할 뿐이다.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충분히 자주 반복하면 자동 반사가 된다. 훌륭한 사람은 말을 겸손하게 하고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행동한다. 상상력. 경이로운 정신과 꿈을 덮고 있는 뚜껑을 열어라.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 갈망의 대상과 당신이 함께 있는 모습을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상상력은 가장 놀라운 능력이다. 모든 목표 성취자가 하는 일을 따라하고 적절하게 응용하라. 항상 안전한 길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노력이나 위험 없이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덤비지 않는다. 그러니 승리하지도 패배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정신력이나 인내심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배우지 못한다. 반면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선구자이며 새로운 길을 찾는다. 목표는 감정에 불을 붙일 만큼 크고 흥미진진해야 한다. 목표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필요에는 영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에만 존재한다. 목표가 논리적일 필요는 없다. 사실 터무니없이 비논리적일 때 훨씬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험난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목표에 도달한다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몰두하는 게 중요하다.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렸다고 해서 목표를 거부하지 마라. 지금 그 목표를 실현할 자원과 인력, 전문성을 다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환상적인 꿈을 마다하지 말자. 그 순간에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도 대단한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 분명한 삶의 목표를 수립하되 목표가 어떻게 결실을 볼지 걱정하지 마라. 목표를 설정하고 몰입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냥 지켜보자. 끌어당김의 법칙. 당신은 살아 숨쉬는 창의력 자석이다. 당신에게는 삶에 무엇을 끌어들일지 통제할 능력이 있다. 원하는 모든 좋은 것을 삶에 불러들이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라. 역사 속에는 이러한 우주의 자연 법칙, 즉 끌어당김의 법칙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소수의 정예 집단이 항상 존재했다. 이 법칙에는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만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당신의 몸과 마인드를 포함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진동한다. 마인드가 진동을 결정한다. 당신이 의식에서 선택한 생각이 진동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아무도 당신에게 하기 싫은 생각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인구의 90%는 긍정적이길 원하지만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진동을 일으키고 결국 법칙에 따라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기게 된다. 당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이 줄 수 있는 최고를 기대하면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당신에겐 그럴 자격이 있다. 장애물. 누구나 살면서 장애물을 맞닥뜨린다.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정복하는 데 있다. 지금 장애물 코스로 의심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나서서 그 장애물과 대면해라. 장애물을 극복하면 더 강하고 현명하고 행복해질 거라고 장담한다. 극복해야 할 한계가 없으면 인간의 경험에 존재하는 경이로운 풍요는 보람의 기쁨을 상실한다.
기회.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0일간 당신의 환경을 통제해보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친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꼭 성취해야 하는 것들을 환경이 방해하게 내버려 두기 때문이다. 이거 혹은 저걸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거나 생각이 들 때는 이 사실을 떠올려라.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건 모두 환경이다. 그런 말을 하는 순간 환경이 당신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위대한 성취자가 꿈을 실현하는 건 환경이 자신을 방해하는 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결심하면 우주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작당모의를 한다. 인간이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환경이 인간의 산물이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인간은 물질보다 강하다. 현재 우리가 하는 일에는 수많은 기회가 존재하고 당신이 하지 않으면 다른 이가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크다. 이미 보유한 기회를 활용하여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향하는 계단을 쌓을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다이아몬드 밭 가운데에 서 있다. 사소한 기회가 위대한 기업의 시작이 되고 난다. 태도를 바꾸면 삶이 다르게 보일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달라진다. 위기는 두 글자다. 하나는 위험을, 다른 하나는 기회를 의미한다. 위험을 인지하되 기회를 인식해라. 끈기. 나는 25년 이상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다. 에디슨과 포드, 캠벨을 비롯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과 당신의 유일한 차이는 끈기뿐이라고 확신한다. 살면서 꼭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당장 해라. 지금 시작하고 절대 멈추지 마라. 당신의 내면에는 위대함이 존재한다. 그것을 표출해라. 집요해져야 한다.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시작은 미약했다. 당신도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지 마라. 세상에서 끈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재능도 불가능하다. 재능 있고 성공 못한 사람만큼 흔한 것도 드물다. 천재성도 아니다. 교육도 아니다. 전지전능한 건 끈기와 굳은 결의뿐이다. 실패는 중요하지 않다. 웃음거리가 될 용기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사고. 프록터의 법칙.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잘 된다. 나는 머피의 법칙을 들을 때마다 이 얼마나 부정적인 말인지 생각한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잘못된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지만 불행히도 이 법칙은 많은 이의 삶에 영향을 준다. 머피의 법칙이 작용하지 못하게 피할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방법은 실제로 존재하며 나는 그 방법을 찾았다. 동전의 뒷면처럼 머피의 법칙을 거꾸로 활용해보자. 모든 것에는 이렇게 반대가 존재한다.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잘 된다. 이를 프록터의 법칙이라고 하자.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방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그것도 알아냈다. 당신이 학생이라면 우등생이 되는데 헌신해라. 판매원이라면 월간 실적 신기록에 도전하라. 무슨 일을 하든 전력을 다해야 한다. 맨 위로 올라갈 목표를 세우자. 헌신하고 행운을 잡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잘 된다. 혼돈은 모든 복합체에 존재한다. 성실하게 매진해라. 어떠한 운이나 운명도 굳센 영혼의 단호한 결의를 피하거나 방해하거나 통제하지 못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거기서 긍정적인 면을 찾겠다고 지금 결심하자. 구름의 뒤편은 늘 은빛으로 빛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모든 일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게 습관이 될 때까지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 생산성이 향상된다. 친구도 늘어날 것이다. 준비. 성공한 사람이라면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의 핵심은 준비라고 망설임 없이 말할 것이다. 자기 일에 능숙해지겠다고 마음먹어야 실제로 기회가 찾아오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당신이 속한 산업에는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내면에는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뭔가가 자란다. 이것을 자신감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단순한 산업의 영향을 받기보다 그 산업에 속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하면 업무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매일 30분씩 고민한다. 그들은 그저 시간만 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앞으로 90일 동안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라. 일은 그 보답으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평생 가져다 줄 것이다. 자아상. 승리하고 싶은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움직이면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낀다. 이들은 이런 생각과 느낌을 강력한 단어와 문장으로 옮겨 성공을 달성하거나 유지하게 도와주는 자기 대화의 흐름을 창조한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원하는 결과를 창조하는 행동으로 바뀐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지지자가 되자. 자신과 대화할 때는 긍정적인 특징과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를 골라라.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 실패가 아닌 성공을 논해라. 이 과정을 적용하고 연습하며 매일 실천하면 새로운 자신을 경험할 수 있다. 자기 이해. 나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 외부의 방해 없이 자기 성찰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 타인과 시간을 보낼수록 그들을 잘 알 수 있다. 자신도 마찬가지다.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훌륭한 투자이며 풍부한 보상이 주어지는 일이다. 우리는 자아와 더 친숙해지고 창의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더 깊이 존중하게 된다. 자신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라. 당신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생각이란 영원히 자신과 나누는 대화다. 대화는 이해를 높이지만 고독은 천재를 양성한다. 모든 인간의 고통은 조용한 방에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성공. 행동하라. 실패가 불가능한 것처럼. 이런 개념을 지침으로 삼아 모든 결정을 내린다면 과연 어떤 삶이 펼쳐질지 상상해보자. 당신은 원하는 걸 모두 가질 수 있다. 그것과 함께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면 결국 가지게 될 것이다. 인간의 유일한 경쟁자는 자신의 잠재력이다. 인간이 실패하는 건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했을 때뿐이다. 우리는 과감하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을 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선택지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의무는 능력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협력하여 창조한다. 실패라는 말은 잘못 쓰이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패라는 단어에는 아주 부정적인 뜻이 담겨 있다. 나는 이 단어에 새로운 뜻을 부여하고 싶다.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사용됐기 때문이다. 실패라는 단어는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을 가져다 줬다. 무엇보다 진짜 실패와 일시적 패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일시적 패배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용기를 주는 대자연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일시적 패배를 전화위복으로 바라보려면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결정타를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은 모두 더 강해지고 현명해졌다. 진짜 실패로 분류되는 건 일어나서 다시 시도하는 것을 거부할 때뿐이다. 모든 발전에 앞서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이다. 위기가 클수록 발전할 기회도 커진다. 실패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라. 당신은 내일 일어나서 다시 시도할 수 있다. 당신 내면의 신보다 강한 외부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걱정. 걱정하는 일의 92%는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은 국가적 취미로 자리 잡은 정신적 질병이다. 천연두보다 전염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걱정은 두려움의 전조 증상으로 불안을 조장하고 결국 육체의 병으로 이어지게 한다. 걱정이 많은 사람이 지극히 생산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은 절대로,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볼 수 없다.
걱정과 의도적인 우려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해서 특정한 결말로 유도할 때 걱정이 끼어든다. 당신이 걱정하는 일의 92%는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져라.